정신의학과의 박영란입니다. 오늘 시터뷰에는 조인케어의 김동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케어유의 신진영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어의 신주장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PCC 실천 네트워크의 대표 역할도 맡고 계시는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선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조인케어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이제 그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PCC 실천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항상 저 자신도 정체성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고령화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관련된 이제 고령화와 관련돼서 연구하고 글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좋은 돌봄을 이제 현장에 실천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좀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말은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원래는 신문 기자였고, 그 당시 신문 기자로 일을 하다가 1년 동안 이제 일본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일본을 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 2001년도에 일본의 고령화율이 18%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2000년도 겨우 고령화율이 7% 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가보니까 우리보다 한 거의 20년이 앞선, 고령화가 20년 정도 앞서 있는 사회에서 이제 그 일어나는 사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이제 쇼크도 받았고, 문화적 쇼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실 요양병원, 그 당시 요양병원 같은 곳에 노인들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와상 상태로 베드가 줄줄이 누워 있고, 이제 그래서 고령화 그리고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 나이로는 30대 후반 중반 정도였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신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노인 문제만 전문으로 취재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네트워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냥 노인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미리 생각하고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조인케어는 언제 창업하셨죠? 원래는 2017년도 11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일본을 갔을 때 마침 그때가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 딱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요양시설들이 막 생기면서 이제 뭐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요양시설을 만들고, 이런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뭐 여러 군데 이제 시설들을 방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시설에 뭐 인력은 몇 명인데 인력 공급은 어떻게 하고, 인건비는 전체 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거기에서 몇 %를 차지한다. 이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인건비라는 거는 경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건 비용인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요양시설의 현장에서 건물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핵심은 사람이구나.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가에 따라서 요양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좋은 질을 결국에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 비즈니스 기회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좀 획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요양보호사 구인구직을 하는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필요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케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고, 그러니까 약간 매칭 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을, 그러니까 요즘은 또 유사한 사이트들이 있지만 사실 좀 앞서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이제 늘 고민하시던 그 양질의 돌봄, 좋은 돌봄이라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고 그게 네. 이제 PCC 실천 네트워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C 실천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사람 중심 케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서도 뭐 사람 중심 케어 또는 좋은 돌봄, 존엄 케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 중심 케어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진짜 좋은 시설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항상 자랑스럽게 우리는 퍼슨 센터드 케어를 실천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만큼 이제 그 케어에 있어서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책임감 있는 이제 돌봄의 철학이자 또 실천 방법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치매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사망 선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케어가 당연히 이제 치매 케어가 힘들기는 하지만 이게 항상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고 또 보호가 나아가서 규제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제한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잔존 능력마저 우리가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뺏어버리는 그런 돌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의식의 중심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 사람다운 이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돌봄을 이제 사람 중심 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네. 연구도 열심히 하세요. 네. 논문도 많이 쓰시고 네. 또 최근에 AI 관련한 연구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도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돌봄하고 연결이 있잖아요. 뭐 치매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래서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는 사실 이것도 PCC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퍼슨 센터드 케어에서는 치매 어르신의 신체적 우리가 보통 수발 돌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생리적인 욕구를 들어주고 신체적인 수발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다움이라고 할 때 우리의 욕구는 신체적인 물론 당연히 생리적인 욕구 그다음에 아프지 않아야 되고 신체적으로 편안해야 되는 그런 신체적인 욕구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 또는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 뭐 그 사람이 평생 살아왔던 그런 습관 이런 것들도 사실 존중되고 지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결국에는 의사소통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근데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 언어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케어를 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그걸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니까 본인의 어떤 불안과 초조감은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이제 계속 해 오고 있고 또 나아가서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또 자동화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요구도 있다 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는 치매 어르신들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음성적으로 이 어르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화가 났는지 불안한지 뭐 또는 기쁜지 이거를 이제 AI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제 가장 최근에 개발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장에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케어자가 어르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또 그게 맞는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천 네트워크 초대를 주셔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여는 못했는데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종사자들 또는 이제 중간 관리자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장기 요양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뭐 또는 지식이나 또는 이제 태도, 철학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교육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어디에 있든지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오픈을 하고 있고,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이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어쨌든 사람 중심 케어를 하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을 이제 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경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 중심 케어라는 게 단순히 현장에서 어떻게 케어하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이 사람 중심 케어를 실천을 하려고 하지만 제도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또 이런 것들이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혼자서 애쓰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중심 케어를 잘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뭔가 환경, 문화, 제도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좀 변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전문가 모시고 세미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 또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책이라든지 또 인식의 변화랑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는 영국의 사례를 보셨기도 하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시다시피 경험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현장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실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조금 알게 되면 뭐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고, 또 함께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랑 네트워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지금으로서는 일을 가리지 않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사회의 과제가 너무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비해서 한 해 한 해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그 문제 사회적 모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과제는 더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우리 같은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사회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뭐가 가장 큰 과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은 장기 요양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 저에게는 인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수요는 점점 빠르게 커져 나가기 때문에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인력난이 결국에는 서비스의 질하고도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게 위기고 어려움으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돌봄이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제대로 된 돌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밴드나 이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셔서 이거를 같이 그러니까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게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일단 앞으로도 잘 이끌어 주시면 저희가 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시니어 전문가 초빙 인터뷰, 스터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